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테마들이 슬슬 보여요. 짧게 치고 나가면서 돈이 어디로 좀 흘러나가고 하는지 살펴보고, 충분히 내가 봤을 때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수익을 좀 올려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순환도 좀 돌릴 거고 매매에 좀 속도를 좀 붙일까 생각 중이에요. 안전빵이가 하나 들어가 보자. 자, 현대로템 신고가 종목 한번. 현대로템 58,500원, 현재 시간 9시 3분. 현대로템 욕심내지 마라. 적당히 하고. 현대로템도 성공. 박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부터 볼게요.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신규 고용지표가 잘 나와가지고 투자 심리를 좀 자극을 하게 되면서 3대 지수가 좀 상승이 나왔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내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었는데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추가 금리 인하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좀 회복된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좀 단단히 받쳐주고 있다는 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투심 자체가 이익 실현에 대한 투심으로 또 이어진다는 거,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선 11월 달이죠. 다음 달인데, 그래서 이제 진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대선이 끝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해리슨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될지 둘 중에 누가 돼야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결정이 되어지고 증시에 대한 그림도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징검다리 연휴가 저번 주에 다 끝났죠. 거래 대금도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저번 주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 자체가 여전히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민주당이 금투세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다 결정이 된다 그랬거든요. 아마 유예 아니면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큰 경제적 이벤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될 거고, 이번 주 금요일에 만약에 금투세가 유예가 됐을 때 다음 주 이제 투심이 이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에 시장의 좀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장의 2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곧 지수의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뭐 갤갤거리고 있으니 지수 자체가 거기서 거기인 걸로 움직이고 있죠.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너무 셉니다. 외인 수급이 이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가 올라올 가능성이 안 나올 거고, 양시장 모두 시장을 이끌어낼 만한 지금 요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 갇혀있는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계속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봐야 움직일 것 같고, 지금은 종목을 뭔가 강력하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좋은 종목을 모아가야 되는 시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장시작!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730원 잡자. 2730원 정도. 9시 2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거 못 잡았으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근데 다른 거 하나 더 봐보자. 안전빵이가 하나 들어가 보자. 자, 현대로템 신고가 종목 한번. 현대로템 58,500원, 현재 시간 9시 3분 현대로템. 자, 오늘은 이렇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하고 현대로템 두 개만 보자. 보세요.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 얘도 여기가 지금 막혀있는 구간이었죠. 근데 오늘 첫 스타트 지점이 갭상승이 어디에서 시작을 해요? 121선 완전 돌파를 해주면서 시작을 하잖아. 우리가 보통 5일, 20일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그러고 60일과 120일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 60일과 120일을 항상 돌파를 할 때는 장기적인 하향 추세를 벗어나는 반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시작 가격 자체가 120선 위에 시작하면서 전고점 라인들 다 뚫어주면서 시작을 하는 구간이잖아. 그럼 이런 구간은 우리가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하지. 지금 거래량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얼마예요? 200만 주잖아. 전일 거래량이 64만 주였어. 근데 장 시작 지금 10분 만에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의 3배를 넘었단 말이야. 오늘 거래량 많이 터져준다는 얘기지. 내가 이제 종목을 관심 종목에 글을 쓰고 있을 때 거래량이 이미 30만 주대였었어. 9시 1분 정도에 1분 만에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의 한 절반까지 와 있는 상태였었다고.
그러니까 거래량도 당연히 오늘 동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와서 아마 매매가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야. 매매가 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매매가 안 되신 분들은 종목을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보자. 솔직히 얘는 저번주 금요일날 들어갔어야 될 종목인데 이 라인들 딱 시작점 자체가 갭상승으로 금요일날 나오면서 거래량이 금요일날 터졌잖아. 근데 오늘도 아침에 장 시작했을 때 갭상승 거래량 띄우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서 아침에 베팅을 한번 해본 거예요. 다만 이제 현대로템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에서 밀렸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신고가 종목이 요즘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신고가 종목들이 그냥 미친듯이 쭉쭉쭉 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 횡보장이나 하락장일 때는 신고가 종목들이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뭐 삼성전자가 망했다,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물론 삼성전자의 위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빠진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종합반도체 기업인데 모든 분야에서 1등을 먹겠다는 건데 그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왜냐? 파운드리는 TSMC가 짱박혀져 있고 HBM은 SK 하이닉스고 D램은 중국이 물량공세하고 AI 쪽은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전 분야의 반도체 1등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는 뭘 해야 되느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걸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서 거기에다가 온 역량을 부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에 잡으면 되느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삼성전자 매수 가격은 제가 이미 2년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맨날 방송을 하고 쇼츠 영상들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쇼츠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밀리는 폭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고점 대비에 얼마가 빠진 거냐면 마이너스 38%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96,800원 기준이잖아요. 딱 6만원짜리야. 이때 하락폭만큼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6만원까지 빠져야 돼. 그럼 아직도 밑으로 남아있는 구간이 많다는 거죠. 6만원은 지켜줄 것 같아요. 이때 10만전자 바로 코앞에 갔을 때인데 나는 분명히 이때 뭐라 그랬냐면 한 번 빠진다 그랬어. 어차피 장기 시점에서는 한 번 빠져야 되는 구간이 맞고 이게 꺾이게 되면 못해도 6만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6만원 밑에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시점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얼마예요? 6만원까지 또 내려왔죠. 저는 지금부터는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고점이 여기 구간에서 또 이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 이제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시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을. 용재형이라면 삼성전자 매수할 수 있냐는 질문들이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수 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떠나서 사업적인 환경,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처한 위기 이것만 본다 그런다면 위기는 맞죠. 근데 저는 주식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봐야 된다는 거야. 삼성전자가 TSMC 따라잡기 이런 거 솔직히 나는 경쟁을 좀 포기해야 하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선단 D램에다가 맞추겠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요. 삼성전자가 우리 TSMC보다는 선단 D램에다 그냥 앞으로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보고 HBM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늦었지만 차세대 이제 HBM4 다른 하이브리드 본딩 새로운 공정이 도입된다는 점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선택과 집중을 시작을 했고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삼성전자를 솔직히 응원을 하죠. 근데 매매 관점에서는 좀 차갑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삼성전자는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승부처는 언제냐? 2025년도 내년 25년도 26년도 반드시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또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 승부는 언제냐면 분명히 메리트는 있다. 분할 매수로. 다만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현대로템 욕심내지 마라. 적당히 하고. 현대로템도 성공. 박수! 고려아이언 경영권 전쟁. 고려아이언 한번 봐볼까요? 솔직히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고려아이언이 이기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주식을 떠나서 우리가 산업경쟁 쪽으로만 본다 그런다면 솔직히 좋은 싸움은 아니죠. 고려아이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적대적 M&A잖아. 경영권 아마 분쟁이 이게 사라지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 다시 빠지겠지. 누가 이기든 간에 고려아이언 같은 경우는 힘든 후폭풍을 겪게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고려아이언이나 영풍 모두 엄청난 외부 자금으로 싸우고 있는 건데 그 싸움이 끝나면 빌린 돈은 어떻게 갚을 거야?
차입금 자체가 엄청 큰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여력 자체가 돈 때문에 없어진다 그런다면 회사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 결국 이거는 누가 이기든 간에 후폭풍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많이. 네이버가 4천억 자사주 매입한다는데 네이버 주가가 좀 개gel거리긴 하네. 연말까지 네이버가 4천억을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주식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주가로만 보자 그런다면 우리가 호재로 작용을 하죠. 근데 분명히 호재는 맞는데 주가는 지금 반응이 없어. 이게 NH 리포트 나온 거 한번 보면 네이버 주식을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 중에 90% 이상이 다 손실 구간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월봉 차트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뭐 어디 구간에서 사든 다 손실 구간이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네이버가 많이 밀렸냐, 그걸 좀 우리가 좀 본다 그런다면 ELS 쇼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네이버가 상승 동력이 있냐라는 거야. 구글과 네이버를 보세요. 성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단편적으로 네이버의 성장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네이버가 현재 매출이나 이익도 좋지만 앞으로 결국에는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전이. 네이버는 지금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보다는 가치가 부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AI죠. IT 기업들은 AI 쪽에 지금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근데 AI 관련주들 다 날아갈 때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외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 AI가 과연 네이버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느냐, 그리고 얘가 실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AI 쪽에서 네이버가 뭔가 화끈하게 하지를 않는다 그런다면 앞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좀 결결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입니다. 다들 화이팅들 하시고 아자아자 안녕.